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살 길이 막막한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 정부에서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과거보다 훨씬 더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기존에 해당되는 위기사유 대상자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다. 또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까지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을 경우에도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 안내서입니다. 목차를 보면 긴급복지 지원 개요부터 어떻게 발굴하는지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무려 페이지가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개정되었느냐 하는 주요 개정 사항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모두 다 넘기고요. 전체적인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래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개요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해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는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 때문에 소득이 없어질 때, 이때 정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질병, 부상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구 구성원,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 화재나 자연재해, 휴업, 폐업, 그리고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 그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때도 있는데요. 이혼했을 때나 단전, 그러니까 전기가 끊겼을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해서 나왔지만 생계가 곤란하다. 그리고 최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도 지원해줍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을 때, 그러니까 소득 상실이 아닌 소득이 감소했을 때까지도 지원해주겠다 하는 것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위기사유 대상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계급여 얼마나 지원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지원해드리는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8만 8,800원, 2인 가구는 82만 6천원, 3인 가구는 106만 6천원, 4인 가구 130만 4,900원, 5인 가구 154만 1,600원, 6인 가구는 177만 3,700원까지입니다. 만약 7인 가구 이상이다 한다면 한 사람이 증가할 때마다 23만 2천원씩 추가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원 기간 원칙은 한 달인데요. 연장해서 2달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한 달이지만 2번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 한다면 심의를 거쳐서 또 3개월까지 추가 연장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원칙은 한 번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145만 9천원, 4인 가구는 384만 1천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은요,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억 4,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되고요. 중소도시 1억 5,200, 농어촌 1억 3천만 원까지입니다. 금융자산 기준도 있는데요. 현재 내가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이 얼마냐, 여기에서 6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600만 원 정도 돈이 있다면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금융자산 기준 6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되고요. 다만 긴급하게 주거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800만 원 이하까지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 지원 내역, 생계비는 방금 말씀드렸지만요. 4인 가구 기준 130만 4,900원까지 최대 횟수는 6회, 그렇지만 원칙은 1회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는요, 각종 검사, 치료 이런 데 들어가는 지원금인데요. 300만 원 이내, 최대 횟수는 2번까지다.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대도시는요, 64만 3,200원까지입니다. 최대 1년, 그러니까 12번 지원받을 수 있고요. 복지시설 이용은 6번까지.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초, 중, 고 이렇게 조금씩 금액이 다릅니다. 수업료나 입학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최대 횟수는 2번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 밖에도 겨울철에는 연료비도 지원받고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코로나 때문에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는 여기에 있는 모두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급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전 3개월 이상 근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개월 근무했다면 해당이 안 되겠죠. 또 무급휴직 전월의 소정 근로시간이 기준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에 해당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확인되는 급여가 54만 9,600원, 이것이 최저임금의 60시간을 계산한 금액인데요. 이 금액 이상이면 한 달 동안은 근로했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무급휴직 기간이 한 달도 안 됐는데 신청하겠다 한다면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달 지나야지 신청 가능하다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무급휴직 전 소득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르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이상에 해당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인 가구는 48만 8천 원, 4인 가구는 130만 4,900원 금액 이상에 해당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는 고용 확인이나 임금 확인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내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 중에서 주소득자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7개월 영업하다가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원 요청일 전달의 매출이 2020년 1월이나 2019년 동월, 그러니까 내가 4월에 지원했다면 전달이니까요 2019년 3월이 되겠죠. 또 2020년 3월, 2021년 3월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했을 때입니다.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또 주소득자가 아닌 부소득자의 매출 감소액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르는 긴급생계 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확인 서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사업자 등록 증명, 벤사나 카드사 또는 포스로 확인된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는 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지 교사나 학원 또는 교육 연수기관의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이런 분들을 말하고요. 운송 분야에서는 지식기사나 군안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를 말하고요. 연극배우나 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방문 판매원이나 영업사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 설계사, 텔레마케터, 골프장 캐디, AS 기사나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 서비스 기사, 가사, 육아 도우미 같은 분들, 그리고 기타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료 판매 중간 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이런 분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여기에 없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정의하는 내용에 부합하다면 주민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 요청일 전월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했을 때 확인 서류는 계좌 거래 내역 사본, 용역 계약서나 위촉 서류나 특고, 프리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2022년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각종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듯이 긴급복지 지원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신청 지원을 받고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자격 기준, 그러니까 위기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하는데 총 2일, 그러니까 신청 이후 총 72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신청해서 심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금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다. 그리고 단기지원 원칙이다. 같은 사유로는 2년 이내에 지원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사유가 있었을 때는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지원 가능하다. 다른 법률에서 혹시 중복적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받지 못하고요. 또 개인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원한다는 원칙, 그중에서 선지원 후처리 원칙, 그러니까 긴급하기 때문에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모든 자격이나 요건을 조사해서 만약 허위나 잘못된 자료가 있었다면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이런 내용을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제도라고 해서요. 계속 연장해서 신청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계속 예산을 증액시켜 왔는데요. 올해는 이 예산을 아예 한시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제도가 완화되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도 똑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신청이 몰리기 때문에요. 후반기로 가게 되면 예산이 없는 지자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보를 아셨던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데요. 나중에 신청하신 곳 중에서는요. 여러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예산이 바닥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분들, 이런 내용이 많이 완화되었으니까요. 잘
잘 활용하셔서 코로나19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